발표하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혹시 음소거 안 하신 온라인에 접속해 계신 선생님께서는 음소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신희철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희철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매일 강의하던 곳에 와가지고 강의하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처음 발표하는 날 생각도 좀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처음 발표할 갑상선 발표가 김일봉 원장님한테 생각납니다. 어쨌든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호명 원장님이 저한테 강의 제목을 배정을 해주셨는데 만성 질환자에서의 심장 초음파를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2019년도에 제가 임상초음파학회에서 만성질환 심장 초음파 강의했는 것 중에 일부만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걸 가져오긴 다 하긴 힘든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에 여기 있는 표에 있는 이런 질환들이 다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심장도 장기이기 때문에 만성 시스테믹 디지즈가 있으면 영향을 받고 모양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고혈압 요거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심장 모양은 좀 바뀝니다. 리날 페일러 환자들도 바뀌고요. 칼슘, 포스페이트 이런 것들이 마이오카디움 쪽에 침착하고 페리카디움 쪽에도 이퓨전도 만들고 해서 특징적인 모양을 갖고 오게 되고 LVH가 와가지고 벤트리클이 두꺼워지는 다시 튕겨서 다시 한번. 파스는 되는데 공유가 안 돼 있어. 공유가 안 돼 있어. 다시. 이것도 미군 보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건지. 그 글이네. 줌을 해놨고 이호명 원장님 드릴까요? 없으니까. 와, 많이 들어왔네. 지금 몇 명이 들어온 거야? 35명. 네? 35명. 와. 연말에 100명 들어오거든. 네, 이제 세팅이 똑바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들도 심장에 영향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심장 초음파 소견을 한번 익혀놔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질환을 다 시스테믹 디지즈에서 심초음파의 변화를 공부할 때는 질환을 다 외우고 그림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꾸 봐가지고 한눈에 봐서 이거 뭐다 이렇게 아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마이오카디움이 두꺼우면서 되게 반짝거린다. 그러면 CRF나 아밀로이도시스가 아닐까. 또 말판 같으면 이상하게 이유 없이 에어틱 루트가 많이 커져 있다, 많이 딜라테이션 돼 있다. 그러면은 말판이 아닐까. 타이로이드 디지즈 같으면 디퓨전이라 하이포타이로이디즘 디퓨전도 있고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펄머너리 아트리얼 하이퍼텐션은 류마티스 디지즈 때 한 번씩 처음 발견되는 증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RV 사이드가 오른쪽 심장이 많이 커져 있다. 이런 거에서 찾아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혈압이 심장 모양을 어떻게 변하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참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눈 속에 망막 속에 기억을 시켜놔야지 이 환자가 또 오래된 고혈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충분히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나타날 때는 고혈압이 있으면 초창기에는 정상이겠죠. 그 다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기서 고혈압 조절이 안 되면 시스톨릭 디스펑션도 나타나고 또 에올타라든지 에올틱 밸브도 다 모양이 변하고 에올타의 다이아미터도 커지고 구조 모양 자체가 다 뭉클어지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을 그러면 고혈압 환자에서 심장 초음파를 하느냐 의심나면 다 해봐야 되겠죠. 숨차다든지 가슴 아프다든지 붓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 해봐야 되겠고 이학적 검사에서 뭐뭐가 있다든지 또 이디마가 있으면 또 저걸 해봐야 되겠습니다. 에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카디오메갈리가 있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해봐야 되겠고 심전도에서 LVH는 아주 중요한 엔도간 데미지에 소견이 되겠고 이렇게 되면 고혈압 조절을 130, 185 미만으로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되는 사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심전도 내지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에서 이런 증상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한번 심장 초음파를 꼭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검사들이 쭉 있겠고요. 에코카디오그래피도 해보고 요즘은 엔도로간 데미지 브레인 쪽에도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올데이지에서는 CT, MR 주저하지 말고 꼭 해보자 이렇게 돼 있고 에코카디오그래피를 처음 진단하는 컴플리케이션 없는 하이퍼텐션에서 권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도로간 데미지 우리 예상해야 되는 거 고혈압 환자들 할 때 LVH, 다이스톨릭 디스펑션, 또 심하면 시스톨릭 디스펑션까지 올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에올타가 늘어나다가 사이노튜블라 정션도 모양도 변하고 에올틱 커슬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3개가 한 평면에 있지 않고 어긋나버리면서 에이올틱 리거지테이션이 생기고 또 에올타의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생기고 PAOD,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도 같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 점차 더 방치하게 되면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납니다. 그럼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은 어떻게 보느냐?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참 복잡합니다. 이거 평가하면 E 빌라시티, A 빌라시티 측정하고 E 빌라시티, A 빌라시티 측정하고 마이트럴 플로에서 E 프라임, A 프라임 측정하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 오브 E 프라임이 이 숫자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는 참 외우시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드는데 초창기에는 표를 하나 살짝 붙여놔 놓고 진료실하고 에코방에다가 붙여놔 놓고 이거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E 오브 E 프라임 14 넘어가거나 E 프라임이 8cm 넘어가거나 TR 블라스티가 픽 블라스티가 2.6m/s 넘어가거나 LA 볼륨 인덱스가 34 넘어가거나 이러면은 이완 기능 평가를 의심하기 시작해야 되고 여기서 3개 이상 있으면 데피니트하게 확실히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완 기능 평가에서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이완 기능 평가가 이완 기능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으면 엔도로간 데미지로 판단을 해서 혈압을 엄격하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엄격하게 조절을 130, 85 미만으로 엄격하게 조절을 해주면 환자 증상도 좋아지고 퍼포먼스도 좋아집니다. 하페일리어 증상도 좋아지고 자 그런데 이거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좀 복잡합니다. 이 표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심구혈율, 좌심구혈율, 이젝션 프랙션이 정상인 사람하고 비정상인 사람하고 나눠집니다. 예로부터 보건데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복잡한 거는 이 가이드라인 만든 사람도 잘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매한 경우가 많다. 나도 자신 없다. 그러니까 욕먹기 싫으면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심장 초음파 급여와 저거 하러 들어갈 때 보니까
소송 안 걸리려고 오만 그걸 단서를 다 달던데 결국 이렇게 단서가 많다는 거는 결국 이거 표 만드는 분들도 자신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런 것도 보고 나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도 제일 중요하고 LA 사이즈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LA 우리 파라스터널 롱에서 봐가지고 LA 사이즈가 4cm 이상 된다든지 LA 볼륨 인덱스는 그 파라스터널 롱에서 LA 사이즈 재고 그 다음에 에이피칼 포챔버에서 그 또 단경 입력해주면 LA 볼륨 인덱스를 측정해 그 기계가 계산해 줍니다. LA 볼륨 인덱스를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 입력할 때 환자 그 세팅할 때 키하고 몸무게하고 연령하고 이래가지고 바디 서피스 에리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계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직원들이 세팅할 때 그 바디 웨이트하고 키하고 이거 안 집어넣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러면 아무리 닥터가 열심히 측정을 해도 바디 서피스 에리어가 측정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지? 결국 키하고 몸무게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저는 얘를 제일 열심히 봅니다. 수치도 보지만 직관적으로 봐서 LA 사이즈가 커져 있다. 이 사람은 문제 있다. 혈압 열심히 치료하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E of E 프라임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LA 사이즈가 아닌가 저는 임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이드라인 따라야지 왜 가이드라인 안 따르면 너무 복잡해서 못 따릅니다. 이영현 원장님 이거 LV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거 다 감안해가 이거 해서 합니까? 뭐합니다. LA 사이즈 보고 그 다음에 TR 벨라시티 보고 2.8 넘는지 안 넘는지 보고 그래 갑니다. 요 정도 보지 뭐 E/E 프라임 정도 보지 이걸 뭐 다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E 벨라시티 대 A 벨라시티 레이쇼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거 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LA 사이즈가 아닌가. 고혈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와서 스틸 이미지입니다. 고혈압 딱 봤는데 septum 두껍고 LA도 좀 커져 있는 것 같고 에어르타 모양도 좀 이상한 것 같다. 포스티리어 월도 보니까 두껍죠. 심장이 전체적으로 월이 두꺼워져 있고 LA도 뭐 좀 커져 있으나 말라 한 것 같다. 일단 고혈압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이 지속이 되다 보면 사이노튜블라 정션인데 여기가요. 사이너스 오브 발사이하고 프락시멀 어센딩 에올타 만나는 자리 요 모양이 여기가 살짝 튀어나와줘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볼록하게 사이너스 오브 발살과 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야 됩니다. 어센딩 에올타가.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해보면 이 에올타가 직선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페이스먼트라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의 특징적인 소견이에요. 이거 보이면 이 환자는 되게 말 안 듣는 환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 조절 오랫동안 안 됐다. 또 에올타가 커지면서 디멘전이 커지면서 에올틱 리거지테이션도 고혈압에서 같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버리면 같이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면 고혈 에코에서 보이는 소견은 LV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관찰될 수 있겠고 처음에는 Diastolic Function Dysfunction 오다가 Systolic Dysfunction 오다가 그 다음 또 에이트리움도 커지고 나머지 이런 소견들도 같이 합병증으로 동반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D 에코도 쓰고 티슈 도플러도 쓰고 대학에서는 3D도 쓰고 스트레인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2D 티슈 도플러, 그 다음에 펄스 웨이브 도플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LVH를 관찰한다. LVH를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우리 M모드로 파라스터널 롱 해가지고 septum, 그 다음에 interventricular septum posterior 해가지고 M모드로 측정하는 걸 가장 많이 씁니다. Left end diastole EKG 시작하는 점에서 딱 측정해가지고 요 interventricular septum이 11 이상 넘어가면 LVH가 있구나. posterior도 마찬가지입니다. 11 딱 넘어가면
LVH가 있구나.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오래 썼고 가장 많이 썼고 데이터도 가장 많습니다. 11이라는 숫자도 또 되게 저희들한테 친숙하지 않습니까? 리버에서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덕트가 10일 넘어가면 확실히 데피니트하게 이거 많이 드러난 거고, 익스트라 헤파틱 포탈 베인도 10일 넘어가면 뭔가 그때부터는 리버를 열심히 뒤져야 되고, 11이라는 숫자를 저희들은 초음파를 하게 되면 많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10일 정도 넘어가면 뭔가 좀 늘어나는구나, 심상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 기계가 좋아지면 또 다른 메소드들을 자꾸 만들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 방법의 단점은 이제 만약에 그 한쪽 부위만 엑센트릭하게 두꺼워져, 컨센트릭하지 않고 엑센트릭하게 한 부위만 두꺼워져 있으면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그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봤었을 때 한 10일 정도 이상 넘어가거나 했었을 때는 그 문제가 LVH가 있다 이렇게 보고, LV 매스 인덱스도 여자는 90, 남자는 한 100 정도 넘어가면 LV 매스 인덱스도 결국 요래 딱 재면 기계가 다 재줍니다. 다 밑에 안 보셔가 그런데 보시면 그 LV 매스 인덱스 다 있습니다. 보시고 넘어가 있으면 LVH가 있구나, 엔드 organ 데미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측정을 치료를 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LVH가 있는데 엑센트릭이 한쪽 부위만 막 엑센트릭하고 균일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에이피컬 포챔버에서 그 마이트랄 애널루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이펙스까지 길게 장경을 잽니다. 이너 다이아미터입니다. 여기 엔도카디움 보더 그러니까 컴팩티드 마이오카디움 있는 데까지 길이를 재주고, 파라스토널 숏에서 시스톨, 다이아스톨 때 엔드 다이아스톨 때 바깥쪽 그리고 엔드 다이아스톨 때 이너를 그려가지고 이 차이를 내면은 이렇게 그 마이오카디움의 두께를 컴퓨터가 계산을 해줍니다. 그림만 그려주면 됩니다. 우리는 선만 그려주면은 그 LV 매스 인덱스를 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방법도 많이 씁니다. 기계 해상도도 좋아졌고 해서 엔드 다이스톨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월이 좀 한 부분만 좀 많이 두꺼워져 있다 싶을 때는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한번 구분해 보시는 것도 LV 매스 인덱스를 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표준 우리나라 심초음파학에서 나온 표준 수치들인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케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72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이 파라스테날 롱인데 에이트리움이 좀 잘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오셨고 수술 전 이제 심장 초음파로 의뢰를 오셨는데, 일견 딱 보셨을 때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되게 크구나, 그런 소견을 아실 수가 있겠고, septum은 약간 두꺼워져 있는지 안 두꺼워져 있는지, 포스티리어는 좀 확실히 조금 두꺼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면 이퓨전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오르타도 보니까 뭐 3.5가 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얘가 오니까 3.5를 넘지는 않습니다만은 모양도 사이노튜블라 정션도 완전히 유지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약간 펴진 이페이스먼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칼라를 대보니까 에어틱 리거지테이션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LA 사이즈 재보니까 5.05cm 나옵니다. 에이트리움 사이즈가. 파라스토널 롱에서 이렇게 에이트리움 사이즈가 4cm 이상 넘어가면 뭔가 커져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길이가 4cm가 그 LA 볼륨 인덱스 34하고 매치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4cm 이상 넘어가면 에이트리움 확실히 커져 있구나. 근데 한쪽에서만 재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에리얼 랭스 메소드, 포챔버에서 에리얼 랭스 메소드로 같이 잘 측정을 하는데, 볼륨 인덱스는 59.33, 그러니까 34가 정상인데 엄청나게 커져 있죠. 오랫동안 LV가 다이스톨 때 피를 충분히
낮은 압력으로 서킹을 못 해주니까 A튠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LV 매스 인덱스는 122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스말 롱에서 측정을 했는데 이젝션 프랙션도 약 한 50%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티슈 더블 해보니까 E of E 프라임이 19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TR 그 TR 벨라스티도 2.8m/s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포스티리어 월 쪽에서는 좀 저명하고 LV 매스 인덱스도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 오랫동안 고혈압이 지속되면서 에오틱 루트의 모양도 변하고 이페이스먼트도 있고 심한 에오틱 리거지테이션도 같이 동반되고 LA 사이즈도 같이 더 커지고 전반적인 하페일 고혈압으로 인한 하페일러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에 의한 하페일러가 같이 동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좀 비교적 간단하긴 한데 수치 복잡하지만 조금 외워주시면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에서 필요한 수치들 E of E 프라임 14, 그다음에 septal B velocity 8부터 비정상으로 8 이상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7 미만으로 가면은 비정상입니다. TR 빅 velocity 2.8, LA 볼륨 인덱스 34 이런 수치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고혈압 환자들 평가를 해주시면 여기에 하페일러 환자들을 디텍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페이스먼트가 뭡니까 그게? 그 산부인과에서 제일 많이 보셨을지 싶은데 원래는 여기 사이너스하고 발살바하고 프락시멀 어센딩 에어타가 만나는 데가 톡 항아리 모양으로 톡 튀어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직선으로 변해버리는 게 베이스먼트입니다. 네.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케이스에 그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은 예, 그 앞에 예, 거기 보면은 그 셉탈 모션이 좀 이렇게 좀 떨어진 겁니까? 정상적으로 저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 빌라스티가 5cm/s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S 프라임도 지금 7 이상 돼줘야 되는데 5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시스톨릭 펑션의 장애가 있는 S 프라임이 7 이상 되면 글로벌 시스톨릭 펑션에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 이를 판단하는데 이분은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번 하면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EF가 떨어진 환자, EF 노멀인 사람 다이스톨릭 펑션을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제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F가 떨어진 사람은 그냥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기본 있다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그레이딩 하는 수준이니까 그냥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고 보시고 이제 우리가 보는 EF가 정상인 그냥 일반인 고혈압 환자 그냥 그런 환자들은 이제 그걸 조금 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LA 볼륨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게 예를 들면 LA 볼륨이 많이 커져 있다는 이러면 나중에 APB나 이런 것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스럼버스도 잘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고 왜 그러니까 E하고 EA라든지 물론 E라는 것 자체가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E 프라임으로 나눠주긴 하긴 하는데 이게 헤모다이나믹하게 잘 아시다시피 숨 한 번 들이셨다 내셨다 해도 블러드 플로우 양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잴 때만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셉탈하고 라테랄도 실제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셨을 때 물론 E-E 프라임이 조금 더 릴라이블하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LA 볼륨이 확실히 커져 있으면 요거는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네.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그레이드 2냐 3냐 그렇게 정도 보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보실 때 EF가 떨어지는 환자는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도 시작하는 게 그레이드 1에서도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2냐 3냐 나누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EF가 떨어져 있으면 EF 떨어진 게 얼마나 떨어진지 그걸 포커싱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공부하시다가 보면 점점 느끼시겠지만 복부 초음파보다 심장 초음파가 훨씬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시끄러운데 이거 심장 초음파 검사 누가 해야 되느냐 막 시끄러운데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됩니다. 정말 주관적입니다. 이거 딱 한눈에 딱 보고 판단하는 거지 이거를 파라미터 이거 수치재 가지고 절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또 방사선사나 아니면 간호사들 숙련된 사람들 써서 하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사가 숙련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심장 초음파가
러닝 그 피리어드가 좀 더 깁니다. 보크 초음파보다 재야될 것도 많고 산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은 지금 안 시키고 시대는 점점 초음파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 세대나 김일봉 원장님 세대부터 제 세대까지는 뭐 그냥 독학으로 어떻게 초음파 어렵게 배웠지만 지금 나오는 세대들부터라도 어떻게 초음파를 제대로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생기고 더 큰 불행이 생길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그 기사들 써가지고 검사해야 되고 그 심장 초음파는 뭐 의사가 꼭 측정 안 해도 돼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혹시 주위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들리면 심장 초음파가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오니까 정말 객관적인 검사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주관적인 검사가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해야 된다고 꼭 한 번 더 설득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정례 발표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